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테마의 진심인 남자,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벌써 수요일입니다. 그쵸? 여러분들과 이번 주 출발을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오늘 벌써 6월 25일 수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촌님, 바로셀로나님, 송미화님, 지니투님, 디노씨님, 봄바람님, 진진이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아침인 만큼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부터 7시 반까지 여러분들과 출근길 주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출근길뿐만이 아니고 퇴근길도 책임져 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퇴근길 주식 마감 브리핑이라든지 시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관심 가지고 볼만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웬만하면 매일 영상을 좀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녁 방송이 좀 있는 날은 자료 준비를 한다고 조금 영상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제가 매일 영상을 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뽀로리님, 17년 됐다님, 오블리비아떼님, 모냥추님, 네.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요. 글쎄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지표들 여기 같이 보면서 참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2분기 실적이 낸드 플래시가 좀 저조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쵸? 근데 결국 AI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이 낸드 플래시 저조에도 불구하고요. AI 수요, 그러니까 AI 붐에 따른 디램 매출이 예상을 넘는 실적을 또 기록하지 않을까란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장 예상치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의 부분이라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상치보다는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보다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바로셀로나님께서 질문을 한번 주셔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렸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미증시 시황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어떤 시장을, 어떤 종목을,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일단 시장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휴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파월장에 대한 연준 인사들의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계속 훈풍들이 이어지면서 어제 뉴욕 증시, 미국 증시도 강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19%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1.43%, 그리고 S&P 500 1.11%, 그리고 제가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7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상승했던 요인을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제 휴전 협정 이후에 노이즈가 좀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휴전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세로 출발을 했고요. 여기 파우르장이 이건 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시장은 완화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들에 좀 더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증시가 탄력적으로 상승을 더 이어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가도 마찬가지죠. 유가도 어제 또 급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고 완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날 이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언급까지 하면서 원유 수출 제재 완화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유가 하락이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어제죠. 그러니까 그제 발언이죠. 하원 이제 증언에서 7월 인하 가능성을 제기한 그 윌러 이사라든지 봄원 이사에 대한 질문에 다른 FOMC 위원회 발언에는 어떤 식으로든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좀 슬쩍 피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이제 완화적인 부분에 좀 중점을 둔 것 같아요. 근데 파월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강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또 다른 인하를 시사하는 경향이 있고 노동시장이 뭐 약화될 수도 있고 뭐 이 또한이 더 이른 인하를 시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거나 노동시장이 강세를 유지한다면 아마도 이 금리 인하는 좀 더 뒤에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경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어찌됐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두면서도 또 가능성은 작다라고 시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학시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일단 뭐 개별적인 질문들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부터 좀 말씀드리고 자,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더 볼게요. 제가 헤드라인 두 가지를 좀 가지고 나왔었는데 물가 상승세가 여름 동안 다시 강해질 것 그러면서 7월 인하 신중론에 대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전 금리 인하 없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요구에 대한 부분도 일축을 했어요. 어제 제 방송 말미에 어떤 그 분께서 질문을 좀 주셨거든요. 금리 인하가 어떻게 7월 달에 할 것 같으냐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물론 이제 50대 50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7월보다는 9월 쪽 금리 인하의 전망에 한 표를 던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점도표, FOMC 점도표에 대한 부분들도 한 연내 2회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스케줄 타임라인상 9월 달이 그나마 좀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월 의장의 발언도 중요시 되겠죠. 그러니까 관세가 이제 파월 의장이 이거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려보면 파월 의장이 이날 열린 그 합동 경제위원회 증언에서 뭐라고 했냐.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6월, 7월 물가 지표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초가을까지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9월 달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9월 달 전망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파월의 이 발언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도 높은 비판을 했잖아요. 원색적인 비난을 좀 했었잖아요. 너무 늦은 제롬 파월은 뭐 왜 금리를 내리지 않는지, 네? 그 고집 세고 멍청한 사람, 그의 무능함 이렇게 좀 원색적인 비난들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것이다라고 봤는데 결국 파월 의장은 결국 원래대로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도 연준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 통화집행 경로를 둘러싸서 7월 달에 한 해, 9월 달에 한 해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금리에 대한 그 전망은 좀 불투명하죠. 불확실성하죠. 그렇죠? 뭐 이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토퍼 윌러나 보먼 등은 7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단발성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장기적 인플레이션 우려는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반면에 또 일부 의원들은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파월 의장의 발언만 봤을 때는 저는 7월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우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반도체 관련 소부장 관련주 제우스 한창 또 관심 있게 봤었는데 갑자기 좀 떠올랐습니다. 자, 일단 내부적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라는 것 이런 거 보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채권이요. 채권은 제가 시간 되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채권 내용에 대한 부분이 시간이 안 되면 제가 나중에 퇴근길 주식으로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론적으로는 디커플링이 맞습니다. 일단은 준비한 것부터 학신님 어려워요.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디커플링이 맞아요. 반대로 가는 게 맞겠죠.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럼 퇴근길 주식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85% 강보한 마감, 애플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부터 볼까요? 엔비디아 강하게 상승 마감했고 메타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빨갛게 이렇게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 마이너스 2.230%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가 어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여기 오늘 테슬라 하락과 함께 연동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어제 로보택시 시험운행 시작하면서 테슬라가 8.23% 급등을 했다.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는 이제 밀리는 모습이고 밀리는 모습으로 캡처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였다. 근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냐면 테슬라 로보택시 하면서 제가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렸습니다. 그쵸? 근데 그게 반영이 아마 이제 이제서야 된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장중에 2.35%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장 마감하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일단은 약세 출발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무슨 이야기 들었냐면 자율주행 좋죠. 자율주행 좋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이 일부 탑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차량이 이제 과속을 한다라든지 그쵸? 차량이 과속을 한다라든지 혹은 금지대 차선에 진입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미 보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이고 이번에 좀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노이즈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과연 이 자율주행을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매매를 함에 있어서 매수를 함에 있어서 정말 그냥 단타를 노리고 들어가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진 않지 않을까요? 결국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그러니까 머스크 CEO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 우주항공이라든지, 그쵸? 뭐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기적인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이고 시대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우리가 왜 걱정을 하냐면 어제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 반대로 테슬라가 이렇게 밀리면 우리나라 지수,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의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형제 이 그룹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밀려서 시작할 거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물론 이제 미선물 지수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미선물 지수의 방향성이 중요하겠고 미선물 지수가 이제 약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살짝 뭐 밀려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전략 후강이면 더 좋아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오늘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자, 파워르장에 대한 이야기 했고 디테일한 이야기 했고 이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늘로써 저도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써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미증시가 강하게 올라왔던 요인 중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유가가 급락했던 부분들도 바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타임라인별은 제가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 마지막 게 중요하죠. 마지막이 뭘까? 이겁니다. 제가 그냥 중요한 헤드라인만 몇 개 이렇게 가지고 와본 거예요. 포인트는 어제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어제 이 시간이죠, 여러분들. 어제 아침 이 시간 7시 20분에 아마 우리 PD님께서 속보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시작을 했어요. 오늘 증시 정말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고 진짜 좋았습니다. 그쵸? 근데 오늘 또 이제 24시간이 지난 상황인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제 휴전에 대한 협정이 어제 나왔고 그 이후에 근데 서로가 또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무력 충돌에 대한 그 위태로운 휴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매진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주도적으로 발표도 했었고 또 뭐 SNS를 통해서 후속 메시지를 계속 올렸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게 진짜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국방력으로도 참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인물이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뭐 트럼프 개인 간의 어떤 성향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마치 프로레슬링을 하는 그 심판의 모습이었어요. 그쵸? 땅도 3번 딱 빠르게 치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SNS 통해서요 후속적인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휴전이 이제 발효가 됐고 위반하지 말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이 뭐 공격했다 이란은 부정을 했었고 근데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폭탄을 이란에 떨어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도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이스라엘에도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해소가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뭐 해왔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에 반대나 악플이나 안 좋은 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이제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자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이제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라고 불만을 표현하면서도 결국 휴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기사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게 저는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도 뭐 대단히 짜증 나겠죠, 그렇죠? 휴전했으면 하는 건데 일단은 저는 이게 미국의 힘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발화될 거냐?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이란이 핵 농축에 대한 부분들, 핵무기 만드는 것에 대한 부분들 이런 왈가왈부한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스라엘하고 이란이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휴전 파기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이란이 예상보다 강하지 않은 모습들, 그쵸? 그러니까 되게 약한 모습들을 노출을 했기 때문에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휴전을 받아들이는 거 외에 따로 추구 전략이 있을까라고 본다면 없다라고 봐요. 지금 뭐 우라늄 농축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만 미국의 정보력과 국방력을 가지고 이란의 정권 교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정권 교체에 관심 없다라고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추구 전략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휴전 선언을 정면으로 받아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기가 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수 상승에 대한 그 추세를 꺾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딱 봐야 될 거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뭐 재개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조심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유가 상승 시 올라갔던 종목들, 유가 하락 시 올라갔던 종목들을 봤었어요. 그죠? 이렇게 쭉쭉쭉 봤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쭉쭉쭉 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 그러면 잠깐만 넘어가 볼까요? 어디 놨는지 모르겠네. 제가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습니다. 자, 네, 행복님 마네테님 안녕하세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은 피해야 돼요. 그쵸? 그럼 이제 중동 리스크 완화가 됐으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좀 가지고 보면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올까요? 재건주, 그쵸? 혹은 건설주, 뭐 같이 포함되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인프라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요? 건설주나 장비 같은 종목들, 그 기업들은 어쨌든 부서진 그 잔해들을 들어서 치워야 되는 거고, 전선 깔아야죠. 그리고 모듈러 주택 집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재건주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와줄 거라고 봅니다.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중동 리스크가 이제 완화됐으면 그 다음 순차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파병된 북한군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경협주, 북한과의 관계도 좀 필요하다. 미국 국무부가 이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전념하겠다. 그쵸?
계속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강화시키는 그 반증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윤선님, 샤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까지 봤고 그렇다면 중동 리스크 완화에 대해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다음 테마는 뭘까라고 본다면 딱 뭐 재건주라든지 경협주까지 이렇게 파생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국내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 그쵸? 자, 국내 증시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시장에 대한 그 흐름들을 보면 주도주가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AI, 그쵸? 최근에 AI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었고 또 뭐가 올라갔죠? 이번에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갔습니다. 자, 로봇 관련된 종목은 제가 잠시 후에 좀 언급을 드릴 건데 방산 관련주. 그러니까 보통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이야기하는 조방원, 그쵸? 조방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방산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실적적인 부분도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방산주가 뭐 최근에 단기에 급등했던 부분들이 좀 밀렸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되면 보통 이제 빅텍이나 스페코 이런 종목들, 그쵸?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질문하시는 거는 정통 방산주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LIG 넥슨이라든지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물론 이제 눌림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이 실적에 기반한 방산주들은요 단기 조정 이후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봐요. 빅텍이나 스페코, 뭐 한일단조 이런 종목들은 눌림이라고보다는 밀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전통적인 방산주는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이 특성 따라 달라요. 네, 상승님 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고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어요. 22분밖에 없어요. 자, 제가 국내 증시 상방 요인에 대한 이야기 드렸었죠. 자, 13일의 금요일 기준 62조 9,444억 원이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24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24일,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죠. 거래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11일 지나고 나서 지금은 65조를 돌파했다라고요. 65조. 그리고 계속해서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도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었고요. 이게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선물을 매도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완화가 됐잖아요. 그럼 선물 매도했던 부분들에 대한 포지션 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선물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자금 유입도 마찬가지고 신정부의 정부 정책 드라이브도 저는 증시 상승을 이끄는, 견인하는 그런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자, 포인트 준비했던 것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다 그동안 타임라인으로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 내용들을 왜 남겨놓냐면 제가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런 종목들이 정말 급등을 했다. 그래서 제가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왜 봐야 되는지, 왜 강조를 하는지, 그쵸? 왜 진짜 주식 테마의 진심인 남자 전태진이 왜 강조를 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요, 국내 증시에서도 가장 핫한 섹터이고,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도 상당히 핫한 섹터예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지금 관련 산업을 이제 제도권으로, 법적인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법안을 지금 계속 입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 주가가 굉장히 상승을 보였단 말이에요.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이 보시면 이제 가격이 급등 나가지 않게 미국 국채 등을 담보로 가치를 보장하는 코인을 말하는데 아무래도 지니어스 액트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쵸? 그리고 관련해서 서클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클.
지금 시가총액 2위 종목이기도 하고요. 서클 같은 경우가 최근에 그 스테이블 코인 해가지고 대장주의 역할들을 보여줬고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어요. 여러분들 주가를 좀 보시게 되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하루치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대략 막 50불에서 250불까지 막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최고가 298달러까지 한 300달러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서클이 어제 15%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어요. 근데 애프터마켓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지금 차트를 보여드릴 수 없지만 나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지금 단기 평선에 대한 부분들은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이 눌림으로 볼 거냐 밀림으로 볼 거냐 지금 당장은 확인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밀림보다는 눌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밀림하고 눌림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뭐 조정 나왔다가 바닥을 다져주는 건 눌림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건 밀림입니다.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냐면 타임라인상에서 우리가 이 서클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 게 제가 차트를 또 준비했었네요. 이렇게 단기 표선을 대고 있는 부분들. 제가 이걸 왜 그렇게 보냐면요. 지금 이게 미국에서 법적인 그 제도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은 조정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걸 좀 밀림보다는 눌림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석걸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지금 이게 여러분들 결국 타임라인이에요. 상원 통과를 했죠. 상원 통과를 했고 이제 남아있는 게 하원 법안과 그리고 만약에 하원에서도 통과를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그 법안에 대한 스케줄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각국에서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지금의 이 눌림 물론 15% 눌렸으니 하락을 했으니까 진짜 많이 놀라긴 하겠죠. 그쵸? 15%면 진짜 많이 놀란 겁니다. 근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제가 이렇게 캡처했을 때는 1.6% 반등을 보여줬지만 지금 현재 1.5% 정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스케줄상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하나 드렸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팩트블록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제 KBW 2025 2차 연사 라인업을 공개했고요. 여기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예요. 그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장남이고요. 미국 대선에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현재 공화당 내에서도 영향력 있는 인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트럼프 그룹의 부총재이면서 트럼프 일가가 원하는 또 디파이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월스트리트 대사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이런 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끝이 났다라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목들을 좀 봐야겠죠,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정지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서클이 일단 하락을 마감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어찌됐건 정책적인 부분이 드라이브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학신님 서클은 그래봤지만 코인베이스가 급등을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찌됐건 이것도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블록체인이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시장에 대한 그 자연스러운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스마트폰만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비싸기도 했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니 핸드폰이 문자하고 전화만 되면 되지 무슨 스마트폰이야
라고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다 쓰잖아요. 지금은 스마트폰을 안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AI 지금 챗GPT 안 쓰면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주식을 안 하면 이상한 시대가 된 것처럼 예전에 주식을 하면 굉장히 욕을 먹었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주식을 안 하면 이상한 시기잖아요. 그런 것 같이 시대적인 흐름이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상화폐라든지 스테이블 코인도 어쩌면 변해가고 있는 목표물을 향한 과도기다,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의 흐름은 테마성 흐름이긴 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원래는 로봇 관련된 종목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거든요. AI 말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그러면, 아까 그 채권에 대한 이야기하고 로봇 관련된 종목을 왜 좀 중요시 보시면 좋을 것 같은지, 이 내용들은 제 개인 유튜브 퇴근길 주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아쉽죠, 여러분들? 아쉽나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로봇 관련된 종목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채권 관련된 이야기는, 제 개인 유튜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로봇 관련주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서클의 조정에 중점을 두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물론 카카오페이나 몇몇 종목들이 대장 역할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은 서클이에요. 그 서클의 흐름을 중요시하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활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이 중동지정학적 리스크 변동성, 저는 이거 주의는 아직 봅니다. 아직 주의는 견지하고 있어요. 왜? 해소가 됐지만 그 핵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추가적으로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기존 신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일단 엔비디아가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쵸? 물론 이제 미선물 지수가 좀 약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앞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연출해주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 저는 SK하이닉스가 파죽지세입니다. 파죽지세. 그죠? 파죽지세예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기존의 주도주들도 움직임을 보일 거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원전, 조선 이런 쪽이 주도주 역할을 좀 해줬던 부분들이니까 이것도 활용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기반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봇. 엊그제죠. 월요일부터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대장주 몇 개만 볼까요?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쵸?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슬슬 바닥에서 올라와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슨 원희굴딩스라든지 하이젠 R&M 어제 굉장히 강한 흐름들 보여줬거든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왜 이 로봇 관련된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결국 우리는 이제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도 되지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죠? 스테이블 코인 지금 여러분들이 올라가도 나쁘진 않지만, 야, 굳이 이거 위험한데 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육성산업, 산업 육성 정책 기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다? 바로 이 AI 집중 육성입니다. AI 100조 펀드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로봇 사업, 그러니까 로보틱스 산업하고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찾아볼 수 없는 게 사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이 AI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로봇 쪽으로도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쵸? 국가 주도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내 로보틱스 산업 육성을 할 때 어떤 기본 바탕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높은 확률로 이제 상당 부분의 금액들이 결국 국내 로보틱스 산업으로도 직접적으로 투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AI로 파생되는 섹터들이 많잖아요. 자율주행도 있을 거고, 데이터 센터 있을 거고, HBM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안에는 로봇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뭐 자율주행 그리고 뭐 로봇 이렇게 활용하는 이 AI 인프라를 소위 피지컬 AI라고 지금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그쵸? 근데 결국에 데이터 수집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추론, 뭐 학습, 추론, 이런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우리가 거대 언어 모델 형태에서가 뿐만이 아니고 이 피지컬 AI 인프라로도 로봇이 저는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 첨단 로봇 산업 전략 발표했던, 그리고 2025년 5월 발표했던 K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로봇 산업 육성 정책들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대기업의 투자, 대기업과 실질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연관이 되어 있고, LG전자는 뭐 베어 로보틱스 경영권 확보를 하면서 로보티즈라든지 쿨러는 많아요. LG전자가 조금 많이 더 연관돼 있고, 현대차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쵸?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하면 또 두산 로보틱스, 그쵸? 또 SK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대기업들과 어떤 협업과 가치 있는 종목들. 아, 클로봇! 저도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들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투자를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예상보다 조금 더 길게 했습니다. 아까 우리 학신님께서 여쭤봤던 내용들은 제가 이 시간에 못했기 때문에 금리와 주가에 대한 내용들, 채권과 금리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제 개인 유튜브 퇴근길 주식을 통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